안녕하세요. 클라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라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 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이런 불법 행위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월요일장 마감 시황부터 한번 짚어보고 올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2%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나 이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강도 높은 매파적인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는 장중 한때 2,417포인트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2.18% 하락한 2,426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2.81% 하락한 779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5,567억 원의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이 480억 원의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5,996억 원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오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하락은 기관이 이끌었는데요. 1,599억 원의 물량 덜어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개인이 96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724억 원의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일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월요일장을 활짝 열어주실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방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카이로스 전문가님 오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스타단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주식왕 클래스 월요일 첫 시간에 이렇게 또 여러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청자분들을 매주 첫 시간 월요일 날 만나 뵙게 됐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방향을 잘 잡아드리는 조타수 역할을 확실하게 좀 해내야겠다라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누구한테 물어봐도 좋았냐라고 하면은 다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더더욱이나 우리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솔루션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힘내고 이겨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투자 아이디어 오늘도 한가득 가지고 나왔으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좀 방송 시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항상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어떻게 우리가 매매하면 좋은 방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방송 시청하시고 또 내일장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전문가님을 처음 뵀는데 이 카이로스가 또 기회의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좀 기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네. 꼭꼭 압축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이로스 전문가님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자 이런 매매 원칙을 갖고 계신데 어떤 매매 포인트를 짚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월요일 한 주의 방향을 잡아줄 조타수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후에 링크가 작게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은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시광 카이로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방향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한 줄평을 만나볼 수 있는 주시광 한 줄평 코너입니다. 일단 카이로스 전문가님 오늘의 한 줄평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측 가능했던 급락, 파월 발언과 코스피 붕괴 이렇게 지금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네, 전문가님이 한 줄평을 지금 예측 가능했던 급락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측 가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예측 가능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급락하는 거 너가 어떻게 처음부터 알았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저희 그 노란톡방 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또 여러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 열심히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틀 전, 3일 전부터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이 시원하게 못 간다라고 했었죠.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지금 나온 그 의견이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예상했던 예상치를 아주 벗어난 내용이었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 결대로 나왔어요. 그 결대로 나왔다 보니까 물론 시장의 충격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불가피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장을 좀 예측할 수 있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그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장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이 열리기 전부터 분명히 언지를 해드리고 대응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속상합니다. 속상한 것은 맞지만 예측 가능했던 결과다라고 말씀을 좀 적어놓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투자 그리고 수익에 굉장히 목마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전문가님께서는 좀 평소보다는 힘들지 않으셨나요? 시장은 어렵고 이제 물론 그 어려운 시장에서는 뭐 전문가나 뭐 다른 이제 일반 뭐 주린이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어렵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는 어려운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은 조금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떤 거죠? 오늘 그 태조 이방원 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이 자리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바로 그 태조 이방원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강세한 섹터,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을 내가 미리서 내 포트에 담아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견뎌내는 게 아니죠.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 보자. 어떤 종목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직접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톡방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방향까지 잡아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후에 입장하시면 소통 가능하시고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시광 카이로스
주식왕 카이로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 안정적이고 또 좀 편안한 그런 수익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한 줄 평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그리고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 카이로스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삼성전자 나왔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다시 5만 전자로 하락, 이렇게 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종가 상황도 한번 이어서 짚어볼게요. 네, 오늘 삼성전자 5만 원대로 다시 내려앉은 모습 보여줬고요. 전일 대비 2.38%, 33% 하락한 58,6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일단 6만 원대는 넘지 못하고 오늘 5만 원대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전문가님, 네. 이 삼성전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제가 꼭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곧 우리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만큼 대표성을 띠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오늘 마감하고서 시황 부분적인 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장이 이러한 충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올라가지 못했다,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주춤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오히려 일시적인 하락이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파월 의장의 말이 아주 힘있게 시장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줬던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이 종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주눅 들고 계속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조금은 좀 강한 심장으로 이 지금의 충격이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심장으로 시장에 부딪힐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삼성전자로 좀 넘어와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거고 이 기업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관심이 굉장히 많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55,000원단 차트를 좀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좀 봐보면 55,000원 선이 지금 저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6만전자 얘기하다가 지속적인 악재 소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5만전자까지 내려갈까요? 55,000원단 밑으로 내려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미 심리적으로 가격 저항선이 지금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가격적으로 다 빠졌냐? 이미 다 내려갔냐? 그럼 추가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고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에 분명 이것은 묵직하게 올라가줄 종목입니다. 그것은 확실한데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흔히 말하는 물타기 전략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뒤에서 또 아주 유망한 좀 투자 종목들 가져왔거든요. 투자 아이디어로 제공해드릴 종목들 가져왔어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올라가긴 할 텐데 지금 이 종목에 너무 목매고 덤비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함께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이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에 있어서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다. 그리고 강한 심장으로 이제 시장에 부딪혀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소카 나왔고요.
8월 22일 신규 상장 이렇게 멘트를 주셨는데 일단 그럼 종가도 한번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쏘카 오늘 5.85% 하락한 25,750원에 종가 나왔습니다. 일단 쏘카가 최근 이제 IPO 시장에 좀 얼어붙은 가운데 이렇게 결국 상장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님, 이 쏘카는 혹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쏘카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관심도가 꽤나 집중되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쏘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뭐 카쉐어링, 뭐 렌트카, 뭐 공유 경제 그런 데에 들어가는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카쉐어링이라든가 뭐 렌트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도 섹터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다소 이제 생뚱맞은 지금 현재 시장과는 좀 맞지 않는 섹터에도 들어가 있는 게 쏘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쏘카가 지금 신규 상장을 했어요. 지금 이제 IPO 시장, 신규 상장 시장을 놓고 보면은 기존에 뭐 수개월 전부터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기업들도 그리고 뭐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기업들도 상장을 피하고 있어요. 그렇죠, 철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장에 대한 그 본인들의 의견을 좀 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쏘카라는 기업이 무슨 자신감인지 상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결과도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과도 좋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이 주식에 좀 좋은 좀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뭐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덤벼내 보자라고는 했지만 환율 올라가고 있죠.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계속 심해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종목 가지고 왔냐? 네네. 이 종목 왜 가지고 왔냐? 나 쏘카 이 종목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기초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기초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주도하는 섹터도 아닌데 이런 종목을 왜 매수했을까요? 제 생각인데 아마 뭐 너튜브 이런 데 뭐 이상한 곳에 나온 사람들이 매수하라고 했을 거예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뭐 무조건 올라간다. 매수해라. 매수해라. 그래서 사셨을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매매 좀 지양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도 가져왔고요. 오늘자 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있기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볼 텐데 네네. 사실상 차트를 볼 것도 없어요. 얼마 안 왜냐? 됐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평선 하나 제대로 그린 게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볼 게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볼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좋지 않은데 주도하는 섹터도 아닌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소통을 할 텐데 이런 종목들 뭐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종목 안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쏘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실 수 있으시니까 내가 쏘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 방송 보고 왔습니다. 쏘카라는 종목 조금 더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남겨주신다면은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내가 이제 단순히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보지 마세요. 쏘카 같은 종목 보지 마세요. 지금 좋은 종목 얼마나 많습니까? 2,000개가 넘는 종목줄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 제가 추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왜 들어갑니까? 그런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쏘카라는 종목은 그냥 그런 분들 너무나도 기초적인 부분조차도 모르고 그냥 매수하셨던 분들을 조금은 뭐랄까요 좀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로 떠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쏘카 짚어봐 주셨고요. 일단 쏘카가 현재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뭐 섹터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를 하셔라 이렇게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한국조선해양 가져오셨고요.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한국조선해양 가져오셨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좀 멘트가 나왔어요. 네네. 네, 일단 그럼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한국조선해양 1.72% 하락한 97,1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일단 고가는 그래도 98,000원대까지 터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97,000원대에서 오늘장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이 한국조선해양은 또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한국조선해양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또 떠오르는 섹터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 아무래도 그렇죠. 네. 태조 이제 이방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조선 쪽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오늘자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뭐 새로운 이제 뭐 신개념 돛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특허를 개발하고 이제 특허를 내고 하면서 이제 해당 이슈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주도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까지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아요. 제가 뒷부분에서 또 차트를 보고도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조선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주사거든요. 지주사예요. 지주사인데 사업회사가 있고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 지주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맞을까요? 지주회사 아닐까요? 지주회사가 이제 더 아무래도 모기업적인 네.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단기적인 뭐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거나 혹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그 시세 반영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프로핏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이슈를 가지고 올라온 종목이긴 하지만 사업회사인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을 저희가 처음에 담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차트를 좀 봐볼게요. 차트를 네네. 좀 봐보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시세가 많이 분출돼가지고 더 이상 뭐 볼 게 없는 거 아니냐, 빨리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까지 놓고 봤을 때 아직 조선업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미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도주 섹터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켠에서는 이제는 시세 차익을 하고 도망가야 된다. 이제는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 조선업종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구체적인 라인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만 원 단에 조금 안 걸치는 네네. 10만 원대는 조금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 라인 이 저항 라인을 좀 뚫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갑니다. 정말요? 아주 수월하게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만 원, 12만 원 단까지 넘어간 다음에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이제 97,100원 현재가 가지고 있죠.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는 아주 그냥 발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대응을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죠. 이 종목 지금 수급이 아주 좋아요. 외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좀 시세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개념 돛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 따라서 매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나요?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뉴스 따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물리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수급적인 여건이 아주 좋게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이러한 그 시세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최소한 11만 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빨리
빨리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만 원 이상 단까지 가가지고 추가적인 슈팅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을 저희 그 프로핏 사단에서 아주 재밌게 요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조선 쪽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핏 사단이 또 정말 잘한다라는 말씀까지도 좀 덧붙이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이 신개념 돛을 개발하면서 이제 좀 좋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10만 원의 저항선을 뚫으면 11만 원, 12만 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멘텀까지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네 번째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종목 현대로템 나왔고요. 폴란드의 K2 전차 첫 수출 쾌거 이렇게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그럼 종가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 1.47% 하락한 3만 10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네, 전문가님, 그럼 이 현대로템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좀 K방산의 그런 기대감을 좀 부각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기존부터 사실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네네. 높았다 보니까 이제 해당 종목이 다시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좋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지없이 이 종목도 태조 이방원, 그렇죠. 태조 이방원이 다 한다. 오늘 어려웠던 시장에서도 태조 이방원이 잘 버텨내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오늘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첫 수출이라는 쾌거를 좀 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이 말은 즉 뭐냐? 지금 연중 들어와가지고 가장 최고의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이 종목 지금 수급 여건 좀 보면요. 수급 여건을 좀 보면은 외인, 기관 팔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큰 종목인데 시총이 이제 뭐 3조가 넘어가는 큰 종목인데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던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뒤에 제가 가져온 좀 좋은 섹터다, 산업이다라고 하는 걸 방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산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지금 수급적인 여건이 약간은 불안합니다. 물론 더 갈 수는 있어요. 물론 더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개인의 수급이 이렇게까지나 많이 붙고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경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내가 방산에 관심이 있고 태조 이방원 이 이슈 계속적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난 방산을 내 포트에 꼭 담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로템보다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종목을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라면은 조금은 이제 욕심을 좀 내려두고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 일단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시점에서는 현재는 좀 매도 시점이다라고 보셨는데 방산주 관련해서 또 이제 뒤에서 더 좋은 종목 선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선별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투자 방향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휴대폰 카메라 촬영하신 후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소통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시광 카이로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그런 방산주 이제 더 좋은 종목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더 좋은 종목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종목 박셀바이오 가져왔습니다. 혈액암 치료제 임상 중단 이렇게 좀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일단 종가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오늘 6%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74,2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박셀바이오 좀 많이 빠졌는데 공시에 좀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네.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뭐 임상 실패 관련된 뭐 말도 있고 그리고 공시가 좀 헷갈리게끔 공시가 돼가지고 뭐 금융 당국도 같이 질타를 받고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좀 주춤하는 시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왁자지껄 시끄러운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 또한도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뭐 잘 될 때는 재밌어요. 엄청 올라가서 재밌어요. 뭐 2배도 올라가고 3배도 올라가고 4배도 아주 단기간에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그 시세가 분출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임상실험 뭐 1상, 2상 실패했다, 성공했다, 혹은 성공 기대감이 있다, 뭐 그러한 이슈들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한 이슈들로 올라가는데 저희도 사실은 제약바이오를 좋아하기는 해요. 제약바이오를 좋아하긴 하는데 시점이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 우리가 제약바이오로 재미를 봤던 제약바이오에서 금광을 캤던 시점이 돌아보면 한 10년 전, 근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시간을 지나왔었는데 제가 앞에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 시황 좋지 않아요. 그렇죠. 국내에 지금 뭐 금리 올라가는 이슈는 물론이고 뭐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뭐 천연가스 올라가 환율 올라가 국내 시장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제약바이오 덤벼야 될까요? 굳이? 물론 뭐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박셀바이오라는 이 종목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 종목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구태여 제약바이오를 덤벼야 될까요?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투자의 성향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접근 안 하고 나는 뭐 불나방처럼 매매하겠다. 그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급등주 쫓아다니고 동전주 쫓아다니고 그러신 분들 제가 따끔하게 말씀드렸어요. 결과 좋지 않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네네.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이 좀 통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그 이슈에 의해 가지고 등락이 형성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 통짜바리로 통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시장에서 굳이 제약바이오 덤비려고 하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좋은 종목들 레포트에 편입시키면 되잖아요. 좋은 종목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좋은 방향으로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제가 가져왔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또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박셀바이오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 이렇게 국내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뭐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좀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후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카이로스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은 전문가님과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이 열려 있거든요. 방송 중에만 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한번 이동해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왕 필살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식왕 필살기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전문가님, 이 수익률을 좀 한번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오늘 딱 가져오셨어요, 마침. 한번, 제가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같이 이제 매매를 한 지는 오래됐는데 뭐 3년 전에 잘했다, 4년 전에 잘했다 사실 그거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근래 들어가지고 제가 좀 좋았던 종목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하나솔루션, 한전기술 이 세 종목 딱 보시면은 바로 딱 오는 느낌이 있어요. 또 태조이방원. 그렇죠. 태조이방원인데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죠. 앞서서 제가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프로핏 사단은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가지고 재미를 봤다. 대략 38% 정도의 지금 같은 시장에서 훌륭한 수익을 거둬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태조 이방원 마찬가지예요. 뒤에 설명드릴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태조 이방원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져왔냐?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으셔야 되시는 게 왜 매일같이 특징주를 살펴보느냐. 그게 결국은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관심자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매일같이 해당 자료를 저희 노란톡방에서 배포를 해드리는데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그 태조 이방원이 나오기 전부터 수급이라든가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서 미리서 우리 포트에 담아둔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들 38%, 이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이런 시장에서 38%라는 수익은 엄청난 겁니다. 그 점은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양광 발전. 거기서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쫓아간 게 아니에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지금 이 종목이 좋다 관심 종목이다 말하는 저부터가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격선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고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그런 매매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솔루션도 33%라는 수익을 거둬들였고요. 원자력이나 한전기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결대로 제가 한전기술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묵혀뒀던 종목들은 아니에요. 채 2달, 3달도 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매매를 좀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에 조금 더 저도 말하기 편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고개 끄덕여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방송 중에 제가 다 못해드리는 말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일단 뭐 태조 이방원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좀 거의 38%에 가까운 38%를 넘었죠. 네, 이런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혹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그렇다면 눈여겨보시는 섹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첫 번째 섹터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방위산업 섹터. 올해 방산 수출 첫 100억 달러 돌파 기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또 방산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좀 이 방산주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방산 같은 경우가 제가 앞에서 좀 예고를 해드려가지고 그렇죠. 조금 신선한 맛은 떨어지는데 방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산 이제는 좀 끝난 게 아니냐, 끝물이 좀 빠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이제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이 결국은 시세 분출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이 방산 섹터를 계속적으로 쳐다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국내 방산 기술력은 전 세계가 탐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탐내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중국하고 대만 간의 군사적인 갈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자국의 국방비를 점점 올리고 있어요. 그 예산을 점점 올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더더욱이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키포인트. 국내 방산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국내 방산주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정권, 이제 막 집권 초기인 현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모멘텀을,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이 이 방산입니다. 이 방산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 그 오랜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는 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방산 섹터는 그 주식 격언에 빗대어 봤을 때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산 섹터를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 하나 좀 봐볼게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에요. LIG 넥스원. LIG 넥스원. LIG 넥스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국방부하고 직접적으로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 방산 산업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격이 현재가가 한 10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핏 사단이 6만 원 선에서 가지고 50%가 넘는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에요. 50%가 넘는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 쪽에서의 기회는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LIG 넥스원은 저희가 충분히 시세 차익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종목 순환매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는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 제가 오늘 재밌는 종목, 좋은 종목 가져왔다. 그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뒤에 좀 제가 좀 꼭꼭 숨겨놨는데 방산 쪽에서도 우리가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방산주 이제 섹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방산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LIG 넥스원까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럼 이어서 히든 종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뭐 종목명에 대한 공개는 톡방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종목명에 대한 공개는 네. 톡방을 통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뭐 종목명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종목명을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 알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종목명 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종목명을 알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워 삶아 먹을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케어를 해드릴 것을 좀 약속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떤 거죠? 힌트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은 네네. 일단은 그 오늘자 좀 아주 좋은 재료가 있었어요. 오늘자 아주 좋은 재료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거죠? 그 정부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 게 방산이라고 했는데 네. 특히나 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가져온 이 종목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이시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오, 네네. 그런 발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 발언도 하고 가셨고 지금 이제 방산 섹터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수급. 쌍끌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쌍끌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이미 상승의 끝자락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상승의 끝자락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좀 과거 데이터까지 좀 넓혀서 본다라고 하면요. 과거 데이터까지 넓혀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다.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쫓아가는 거 아니냐. 저희 그런 매매 정말 싫어해요. 저희는 그런 매매 안 좋아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절대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기다렸다가 시세 분출분을 우리가 이제 내 포트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차트까지 봐주셨는데 일단 뭐 저희가 그 아까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 이거 좀 검색하면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종목명만 안다고 저희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종목명만 안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매도 타이밍까지 이제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고 또 진입을 하시고 또 수익을 얻으시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그런 계좌가 빨갛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은 전문가님께서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한번 두 번째 섹터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두 번째 IT 대표주 섹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수혜 기대감 지속 이렇게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좀 요즘 말이 많잖아요. 뭐 이게 기대가 된다 아니면은 오히려 더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그렇죠. 네. 양면의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기대감이 좀 지속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기대감 측면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수혜를 보는 섹터가 있고요. 그렇죠. 분명하게 손해를 보는 섹터가 그렇죠. 있어요. 네. 분명하게 수혜를 보는 섹터는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또 저희 프로핏 사단도 아주 좋아하는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수혜를 보는 건데, 사실 제가 가져온 이 IT 대표주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명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런데 왜 가져왔냐? 거꾸로 반드시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왜 가져왔냐?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특징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매일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건 저희 프로핏 사단은 조금 더 편한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T 대표주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이버하고 카카오죠. 그렇죠.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뭐 본질 경쟁력이 훼손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 따라서 지금 가격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가격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두 종목 매일같이 시장의 관심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은데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제약바이오보다 더 재밌는 성적 나올 수 있는 게 이 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빠듯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차트 띄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네네. 시간적으로 조금 빠듯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제가 아주 좋은 종목 타점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약바이오 할 바에야 차라리 현재 이렇게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빠져있는 IT 대표주, 그 안에서도 어떻게 타점을 공략할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해서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하면서 이런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님 톡방에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하고 또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후에 링크 타고 입장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주식왕 카이로스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송 중에만 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방송 시간이 남았는데 이때까지만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입장해 주셔서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전문가님, 오늘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돌아왔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네. 한번 인사하고 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해온 자료가 조금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태조 이방원 주도하는 섹터 못지않은 그 안에서도 있고요. 거기서 조금 벗어난 섹터에서도 정말 맛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렸던 좋은 자료며 종목이며 많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좀 소통하면서 매매하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월요일 일부 이렇게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마치기 전에 전문가님 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아쉬움이 이제 저한테까지 좀 느껴지는데, 저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후에 링크 타고 입장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이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카이로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잘 대응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언더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2부에서 생방송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 거래 등 이런 각종 불법 행위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2부에서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